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김대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오, 옆에 엄청난 게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화면에 야, 이거 직접 그려오신 거예요? 예, 밤새 그렸습니다. 밤새 그리셨어요? 지금 막 그 끝난 시세까지 포함해서 와, 예. 돋보기를 이렇게 뜯어보면 네. 예, 환율이 보이고 경제가 보입니다. 예, 지금 환율 그래프를 그려오시고 주요한 어떤 시기의 환율까지도, 네, 원달러 환율까지도 적어오셨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늘 환율 얘기잖아요. 네. 네, 정말 기대가 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환율 관련돼서 어떻게 이거 봐야 되는지 지금 댓글창에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전에 그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환율 얘기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짧게, 아주 네. 짧게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쿠팡, 네. 네, 쿠팡 주가가 크게 좀 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 네, 미국 뉴욕 증시 NYSE에 공식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뉴욕 증시 1시간 전에 끝난 뉴욕 증시 음. 정규장에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10% 하루에 오르면 어마어마한 폭등인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기술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큰 와. 폭으로 변동한다는 거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유통주가 이렇게 물류와 유통주가 이렇게 오른다?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리인데 왜 거기선 올라요? 예, 쿠팡이 뉴욕 증시에 중요한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뭐죠? 한국에서 예.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대부분 가짜 뉴스다. 우리는 직접 그 정보를 유출했다는 전 직원을 찾아서 예. 만나서 조사해 봤는데 그자가 그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직접 가져간 것은 3,000명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컴퓨터에 버렸다. 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대면 조사까지 했다. 따라서 수천만 명이 털렸다는 그동안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쿠팡은 안전하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쿠팡 주가가 한꺼번에 대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거 미스터리가 하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당일에 쿠팡이 갑자기 그렇게 조사 다 했다고 단독 발표해버렸잖아요. 네.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반발했습니다만 정부와 쿠팡이 정면 충돌하는 아주 대담한 일을 했는데 쿠팡이 야 이거 미국에 공시해가지고 주가 관련돼서 이거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 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나 싶었는데 무리수가 아니었네요.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도 보도자료 뿌려서 현재 쿠팡 사고는 아주 사소한 몇천 명 정도 정보만 유출된 것일 뿐이고 그거 지금도 다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네. 쿠팡 정보 유출은 대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찻잔 속의 돌풍이었다라는 예.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본인들이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부는 와. 우리는 상의한 적 없다. 예. 이랬는데 쿠팡은 우리 한국 정부의 지시받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협조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우리 협조한 적도 없다. 이래서 전혀 지금 얘기가 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쿠팡은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가까지 끌어올렸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쿠팡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시가 허위였다. 아니면 뭔가 나중에 이거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정정 공시를 하면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위 공시를 하면 그것은 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나온 공시가 무슨 서류를 통한 공시가 아니라 그냥 구두 공시예요. 거기다가 공시라는 게 사실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것을 예. 확인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봤는데 그 수사를 조사를 한 그 담당자, 조사를 예. 받은 사람이 나는 3,000개밖에 안 가져갔어. 이렇게 가면 그 말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 여부는 아하. 왜냐하면 공시를
아예 SEC 요건에 맞게 딱 공시한 게 아니라 예. 말로써 이렇게 알려지게 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진실 여부는 좀 더 예.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쿠팡 둘러싼 그 부분만 해도 음.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쿠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옆에 좀 보십시오. 예, 환율. 이 그래프를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과 까만색 딱 3색으로 네, 강렬하게 그려오셨습니다. 약간 좀 그 인상파 화가의 화풍이 좀 느껴지네요. 예, 네. 그림이 세련되지 못해 죄송한데요. 너무 좋아요. 예.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작년 7월 달부터 심야 시간에도 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시세를 쭉 팔로우 한 것이에요. 예. 자, 돋보기로 보시면 첫 인상, 이 그림의 인상. 네, 인상. 자, 이거 어떤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인상. 첫 인상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려요? 뾰족뾰족하다 이런 인상 안 드세요? 그렇네요. 어딘가에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으로 이제 뭔가 좀 완만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보다는 누군가 탁 쳐가지고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내리고 인위적인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예리하시네요. 그래요? 예, 보통 그 주가 사이클이나 이런 게 보면 라운티에프의 경기 곡선도 경제학의 대부분 곡선은 완만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갔다가 동그랗게 내려가는데 최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한국의 네. 이틀간 이 환율 상황은 네. 보시는 대로 돋보기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뾰족뾰족 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오고 네. 올라갔다가 급격히 이것을 우리 경기 사이클로 인해서는요 지그재그 곡선 또는 톱니바퀴 곡선이라고 합니다. 톱니바퀴 그렇네요. 이것은 서로 세력이 싸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력이 싸운다. 예. 한쪽에서는 환율이 올라갈 것이야 해서 달러를 막 사재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달러 안 돼, 내려가. 예. 이러니까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 누군가는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공방전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지그재그 톱니바퀴 환율이에요. 사실 저게 12월 24일에 급락하고요. 예. 그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오셨는데, 야 정말 진짜 톱니바퀴처럼 보이네요. 예, 간략하게 네, 이 이틀간의 싸움, 네. 환율 전면전 상황을 중계 방송을 좀 해드리면요.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아침 9시에 장이 열렸습니다. 네. 환율이 1,484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1,480원이 마지노선이라 했는데 그 위험선을 뚫고 하늘로 팡 치솟았거든요. 예. 자, 이러면 우리나라 환율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네. 그 우려의 시간은 정확하게 55초. 55초요? 네, 55초 만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 김재한 국장 등이 동시에 출입 기자들에게 네.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동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55초 만에 했다는 것은 네. 미리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미리 작심하고 있었다. 아. 자,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째. 지금 현재 환율 너무 높아. 이거 결코 한국 경제에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네. 그동안에는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환율 너무 높다. 네. 그래서 딱 타겟을 해서 환율 높은 거 맞겠다라는 의지를 딱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자, 우리 능력 있어. 정부의 능력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 간혹 있는데 우리 실탄 많어. 우리가 나서면 환율 조정할 수 있어. 정부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환율 개입의 메시지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네. 제가 살아 생전에는 못 봤던 아주 강력한 구두 메시지예요. 그 정도예요. 네. 보통 구두 메시지는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우리가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시장은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능력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자 환율이 와그장창 떨어져서 너무 놀란 거예요. 수직 하락했습니다. 수직 하락 1,458원. 와. 약 30분 정도 하락했다가 이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한국 정부 능력 대단해. 그런데 환율이라는 게 정부 혼자만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혹시 속은 거 아닐까? 해서 다시 뛰어요. 다시 뛰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또 내립니다. 이번에는 실탄 공급. 달러를 공급하면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 공방전이 지그재그 톱니바퀴 환율로 온 겁니다. 와. 그러다가 오후 3시
반의 장을 마감하거든요. 네. 그때 마감할 때 더 내려가지고 1449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정규장에서 예. 1484원을 1449원으로 끌어내렸으니까 네. 하루에 30원 이상. 이게 저 정도로 하루에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뭐 5년 만에 처음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현상. 네. 자, 그런데 점심 먹고 들어왔으니 3시 반부터 야간장이 시작되는데 예. 또 투기 세력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또 사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환율 내려주니까 예. 지금이 기회 아닐까? 아. 그런 세력도 나타났어요. 어차피 오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투자를 하는 거네요, 거기에. 올랐어요. 오르니까 내 능력 테스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 다시 꾹꾹 내립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네. 25일 날 새벽 2시에 장을 마감했는데 네. 144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내렸네요, 또.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그 야. 40원 가까이. 이 정도면 정말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환율 작전 완벽 승리. 근데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고 크리스마스 날 다 휴가 갔어요. 왜?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개미 몇 사람이 남아 있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네. 하고 25일은 휴가여서 이제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26일 날 아침 되니까 다시 환율이 1449로 0.15 예. 조금 뛴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살짝 뛰었어요. 예, 살짝. 살짝 뛰었는데 정부가 또 융단 폭격. 와. 그러면서 1429로 이것은 거의 58원 네.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10년 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환율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이때 무슨 소문이 났느냐? 네. 26일 날 바로 어제 아침에 국민연금이 환회치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확인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공표하지 않으니까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상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떠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확인된 건 줄 알았어요. 뉴욕 외환시장에도 났는데 국민연금은 확인도 안 해줍니다. NCND 예. 우리는 말 없음. 그렇게 너무 또 12시입니다 이때. 예.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이거 빨리 추적해야 되겠다 했더니 네. 식사 시간 도중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톱니바퀴. 아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새벽에 오늘 네. 밤 2시에 네. 1442로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 이틀간의 환율 작전은 뭐 거의 성공 이렇게 볼 수 성공이다. 있겠습니다. 예, 야,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 12월 24일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환율이 변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야, 이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의문이 또 여러 개가 듭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부라고 뭐 표현해도 되겠죠? 예.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일단 내렸다. 예. 눌러내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뉴욕 증시에요. 여러 가지 속담, 격언이 있는데 투자 가이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FOMC, 연준, 예.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나서거나 중앙은행이 나서면 그 힘은 공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우리나라의 이번에 구두 메시지는 기획재정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작품으로 구두 메시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은행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했습니다. 네. 그 힘은 예.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정부라고 해도 되나 뭐 말씀드렸던 게 한국은행도 함께해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한국은행도 물론 뭐 국가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의 역할이 정부 말 듣는 게 아니라 정부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또 제동도 걸고 예. 이런 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을 또 하는 건데 이번에는 상황 파악이라든지 대처 방식이 둘이 좀 같았나 봅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에요. 환율 그리고 이 달러, 원화 조정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환율은 기획재정부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작전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거기에 거들었고 주인공 한국은행 아니 저 기획재정부 예. 그다음에 조연이 한국은행이다. 둘 다 합쳤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50원 가까이 이틀에 50원 가까이 내렸고 저는 이 대목이 좀 더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지금 한국은 네.
옛날에 한국이 아니에요. 그 어떤 말씀이세요? IMF 때 우리 예.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아우 그때는 그래서 뭐,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러다가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지금 외환위기 올 가능성 네. 1%도 안 됩니다. 예. 자신합니다. 어. 왜냐하면요. 예. 그런 일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었어요. 예. 지금은 우리 외환 보유고 4,306억 달러. 적다면 적고 많다면 돈인데 그때는 35달러 있었습니다. 지금 100한 20배가 더 많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우리나라가 줄 돈 또 대외 자산도 적자였는데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이 또 우리나라 기업 정부가 해외에 심어놓은 돈이 네. 해외 투자 자산이 어. 2조 7천억 달러. 채권국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예. 대외 채권. 줄 돈도 있는데 예. 그거 빼도 1조 이상. 예. 거기다가 빚도 우리가 빚을 준 게 더 많습니다. 예. 따라서 그거 가져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갑자기 가져오면 예. 기한 내에 그러니까 조건 장기 예치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깨야 되니까 조금 손실을 보는 것이지. 따라서 1997년 상황과 같은 외환 위기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완벽한 승리를 할 것이냐 앞으로도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능력 있다, 실탄 있다. 이게 우리 달러 충분하니까 이거 풀면 환율 내려갈 수 있어, 방어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네. 근데 언제까지 이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달러 미국 이전에 영국이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국이었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영국이 소로스라는 미국의 그 투자 펀드하고 환율 전쟁이 붙었습니다. 영국은 우리 달러 있다. 영국 파운드와 막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소로스는 한번 해보자. 계속 환율 오를 거야 했는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마르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금융 강대국 기축통화국도 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야, 그 당시는 또 지금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힘셀 텐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로 우리보다 먼저 IMF 사태로 들어간 게 영국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이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997년 같은 외환 위기는 한국에서 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외환 문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완전히 끝난 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시장은 정부의 공격은 직접적이고 융단 폭격이 가능하다면 시장의 공격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네. 아주 설금설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부의 뒷심이 있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환율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뭐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별거 없네. 야, 정부 얘기 들을 필요 없어. 틀렸어. 어차피 올라. 이런 시장에 어떤 좀 시그널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도 물론 문제지만 국제 투자자가 한국 이거 종이 호랑이 아니야? 그러면 한국 돈을 대거 팔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우리 든든하게 외화가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1월 달에는요. 미국도 금리 인하할 거고 일본은 또 금리 인상하고 이것이 환율 하락 요인이 되고 국제 환경도 조금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편이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 환율이 최근 4년 동안 1,400원 이상의 높은 환율이 지속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 그러니까 한국은 돈을 계속 많이 찍어내. 또 적자 예산을 편성해. 이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데다가 트럼프하고의 협상하면서 3,500억 불 달러 플러스 뭐 총 한 6천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 주기로 했는데 그게 해마다 계속 나간다고요. 그러면 달러가 없어질 거 아닌가? 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통화 스왑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통화 스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을 겁니다. 우리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있는데 결국은 1단계로 시장에서 일단 능력을 보여준 거 이것은 뭐 일단은 성공. 그런데 2, 3단계로 우리 금융 재정 든든하게 할 거야. 또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투자 안 빠져나가고 또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올 거야. 그런 확신을 주는
거시 경제 정책의 건실화 이게 중장기 성부의 예. 관건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리고 지금 톱니바퀴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모양 보이는 게 이게 세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 세력이라는 것은 네. 환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예.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외화를 마련하려는 어떤 그런 예. 수요에 의한 투자나 또는 뭐 기업체의 대비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야 원달러 환율 올라가야 돼 우리 올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둘 다 있는데 전자가 9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괴롭힌다는 목적보다는 네. 돈 좀 벌어볼까 어허. 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외환 투자 세력들인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장의 균형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가 끌어내렸어. 그러면 그 효과가 일정 기간이면 다시 반동할 수 있다. 그러면 1,480원이 돼야 될 환율이 정부가 끌어내려서 1,420원 요게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달러를 바꾸면 네. 달러당 60원 정도 이득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이게 뭐 수십만 불 하면 엄청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서로가. 자, 그런데 정부가 왜 12월 네.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이런 폭탄을 터뜨렸느냐?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게 연말 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말 환율이면은 혹시 뭐 12월 30일 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네요. 일단 그 회사 운영할 때도 예. 그래서 12월 31일에 그 기준으로 따라 가지고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은행들요, 외국에서 달러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12월 마지막 환율, 올해는 12월 31일은 장이었기 때문에 12월 30일 저녁 환율이거든요. 네. 그 환율에 따라서 모든 장부를 정하는데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환율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나라 빚이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 BIS 기율 재무 비율이 낮아지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 GDP도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의 작전은 일단 예. 12월 30일까지는 환율을 무조건 떨어뜨릴 거야 해서 이것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정부가 12월 30일까지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정부가 공격할 때는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예. 자, 중요한 것은 내년에 가서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당장 연초의 환율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가 네. 운명의 갈림길이다. 분수령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환율 얘기했는데요. 좀 댓글창도 굉장히 좀 뜨겁고 최근에 경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 친정부냐 반정부냐 내가 누구 지지하냐 누구 좋아하냐 이걸 가지고 마치 올라라 내려라 응원하듯이 환율을 보고 분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굉장히 부분까지 좋은 지적이시네요. 지적을 하면서 네, 김대호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